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세계경제포럼 불참, 박재혁 기자가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WEF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회장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한국 경제인들의 관심을 덜 끌 것으로 보인다고 금요일 업계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4대 기업 집단은 신학철 LG화학 대표, 김칼 현대자동차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계열사 전문 경영인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그룹에서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세 아들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올해 행사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 포럼에서 뭘 발표를 할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WEF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참석하게 되는 것은 200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올해 주제는 신뢰 회복, 중동의 미해결 갈등과 2년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뭐 언급을 하는데, 인공지능 뭐 이런 것도 주제로 될 것 같다 그러는데요. 어째 개인적인 관심사는 음, 이 고려인이 그렇게 재벌까지는 그룹은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공식 파트너라는 게 매우 뭔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하네요. 나중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2023년 인력난 도산 사상 최대 260건, 가시화한 2024년 문제, 건설 물류업이 절반을 차지한다. 제국 데이터 뱅크라는 데서 보도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260건 도산이 일어났는데 인력난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특히 건설업은 약 2.7배로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한때는 침착한 인력난 도산 급증, 2024년 문제 다음은 2025년도 문제도 상간다 그랬는데 뭔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손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지속을 단념하는 케이스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에 260건이라는 얘기고, 260건 중에서 건설 물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 도산하는 업종이 이제 건설 물류가 여기 50%라는 거 연결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를 만들어져 있네요. 2020년에 보다 뭐 거의 더블이 280, 거의 뭐 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일손 부족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이고 기업에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그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재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복수응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10개, 10개 항목인데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항목이 왜냐하면 원유 소재 가격 이거는 일본하고 똑같이 자원 빈국 입장에서는 뭐 1순위로 들어올 것 같고요. 인력 부족이 2순위고 3순위가 이제 그 엔화 안정이고 물가 상승, 금리 상승 걱정되고, 2024년도 문제에 그 다음에 이제
인보이스 제도라고 되어 있는 모양이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중국 경제 문제도 있고 고용 악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네요. 어, 24년 과제에 뭐 이런 7, 8, 90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인력 부족 추인데 그 2023년 12월에 53.1% 인력 부족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비정규직 사원은 30.9%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2020년 4월에 코로나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인력 부족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력난 도산 이전에 경영 수익성 악화가 근본 원인 아닐까. 만약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력을 충원했을 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돈을 벌겠다는데 인력량 때문에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다 하는 게 중소기업 뭐 승계도 물론 상속도 포기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물론 외국 인력을 들어왔을 때 언어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 뭐 건설업은 뭐 오늘 중국 인력들이 다 와가지고 부실 공사를 하고 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그 일본에서는 좀 심도 있게 그 심사를 해서 인력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외국 훈련된 그 인력들을 그 수입하겠다 하는 게 이제 몇 번 보도가 됐던 것 같고요. 이런 차이점들이 이제 눈에 띄네요. 요 제목은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원래 노토반도 지진에 한국 부산시도 1,400만 엔 지원한다.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그 조금 지원하냐? 지원하려면 좀 생색 좀 내지 그랬는데 기사 원문을 이렇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한국 정부가 4억 3천만 엔 인도적 지원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그 보도 내용인데요. 니케이 평균 4만행 초과도 올해 최고치 예상 디플레이션 탈피 기대한다. 슬슬 뭐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 시대 끝나가고 2024년부터 슬슬 일본이 인플레 쪽으로 가고 있는 거로 많이들 예상하고 있죠. 여기 뭐 증권회사들 담당자들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올해 니케이 지수 평균 4만행 초과하는데도 이렇게 예측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모론 소용돌이 치는 한국 정치의 현 주소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 어디에도 비린 것 없이 의혹의 종합상사에 난무하는 정정발치. 이 정정발치라는 사자성어에 대해서는 뭐가 이게 지는 알겠는데 발치? 에, 뭐 발발하고 뭐 발생하는 것이 에, 끊친다? 이 정이라는 게 뭔 뜻의 그 잘 모르겠어요. 일본식 그 사자성어인데 무로타니 까쯤이라는 사람이 그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석간 후지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인터넷에서는 배후에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이다. 민주당 자작극이다. 라는 등 음모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이 씨를 피고로 하는 공선법 위반과 허위 증언 교사의 재판 일정이 이번 과료중으로 연기되면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선거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국내 신문에서는 어, 참석 안 해도 계속 그 재판은 연다. 이런 식으로 그 보도가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수 진영에서 음모론이 분출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이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담당 의사가 침묵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여론에 밀려 이틀 뒤 담당 의사가
혈전을 제거하고 정맥을 봉합했다. 질문은 받지 않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습격범은 여당의 당원이었지만 반년 정도 전에 민주당에 옮겨 입당했다고 여겨지고 위장 입당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범행 현장까지 저명한 민주당 지지자에게 차로 보내져 온 영상이 있다라고 반격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의혹의 종합상사 같은 정치인. 아, 이 말을 잘 지어내네. 에, 중국 보고서는 디프레이션 마약이라고 해놓고 이재명이한테는 의혹의 종합상사다. 괜찮은 그 명칭인 것 같네요. 의혹의 종합상사 이재명. 얼마 전에는 영양제 링거를 맞으며 단식을 했던 사람. 그런 인물이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에 걸맞는 정치인 1위. 이게 한국 정치의 현 주소다. 하고서 좀 비꼬는 것 같은 뉘앙스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꼬려면 좀 더 꼬지 그랬어. 그래서 경찰이 제시한 요거는 국내 뉴스에 별도로 제가 검색해서 찾아본 건데 목덜미 쪽에 이제 피가 그 이게 고여 있는 이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뭐 흉기로 찔린 것 같은 홈이 뭐 여기 또 발견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좀 피가 나긴 난 모양이에요. 그 이제 크게 정맥이라서 뭐 다행이었다 뭐 하는데 만약에 이제 자작극이라 그래도 아주 그 정교하게 그 연습 훈련이 된 것 같이 정맥을 다치게 했다. 동맥이면 큰일 날 뻔했었는데 저건 음모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건 한국 정치의 현 주소가 자기네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본 정치 수준이 한국 정치 수준의 현 주소다. 뭐 까임을 당할 만하고 그런 사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창용 기준금리 3.5% 동결 금통위원 전원 일치했다고 박소정 기자가 조선 BJ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3.5%가 계속 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설명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 같은 독자 행보가 어려울 것이다. 그럴 힘도 없고 한국은 미국 FRB에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라고 저는 보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FRB가 미국 금리 안 내리면은 우리도 내릴 명분을 뭐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금리를 내리면은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죠. 금리 높은 곳으로 옮겨갈 테니까. 이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고도 그 외국 투자 기관들이 주식 투자하고 증권 투자하고 그런 거 좀 이상하죠. 이게 경제 규모가 틀려서 그런 건지 자관 우리나라가 더 그 금융 시장이 더 정숙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미국의 미국 글로벌 미국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겠지. 글로벌 금융 자본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시다. 거기에 종속된 나라가 한국이 된 거 아니냐. 장단점이 있겠죠. 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미영 후티파의 군사행동, 홍해 상선 공격에 맞서 중동 정세 한층 긴박. 이 워싱턴과 런던 일본 시사 통신이 전하는 뉴스입니다. 미영 양국은 11일 예멘의 친이란 무장 조직 일본말은 후티라는 발음이 이게 그 정식 명칭이 후디스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후티파라고 국내에선 번역이 되는데 일본 발음으로는 안 되니까 후시라고 발음하는 모양이에요. 군사 공격을 개시했다. 홍해는 반복되고 있는 상선 공격을 중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해가지고 제가 글씨를 바꿨어요. 후티파라고 이렇게 해서
미국, 영국이 합동해서 공격을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민과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지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지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답니다. 수낙 영국 총리도 성명에서 상성 공격과 관련된 거점에 대해 자유를 위해 한정적 필요하고 적절한 행동 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낙 씨는 공격에 앞서 긴급 가기를 열어 강요들에게 군사 개입을 설명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시각이 이 홍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동 이란 쪽으로 시선이 돌리게 되는 효과,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본적이고 인도적인 측면이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그 악에 받쳐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제적인 여론이 좀 돌려지지 않겠냐,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또 그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USA 투데이에서, 이게 발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김씨가 있네. 이거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헬가드? 이게 뭐 하나는 묵음으로 나올 것 같아요. HJ면은. 드램가드? 그 다음에 톰 밴덴, 브루크. 참 이름 부르기가 어렵네. US 투데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 중동에서 더 광범위한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4개의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베이루트에 있는 그의 집에서 하마스 지도자 암살 사건, 수십 년 만에 이란에서 발생한 최악의 폭탄 테러, 이런 거 소개하고 있고, 홍해 남부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뻔뻔한 공격이 잇따랐다. 여기 그 지브롤터 해협인가요? 이게 무슨 해협이라고 그러죠? 지브롤터가 아니고 무슨, 여기 그 해죠? 예멘 거 하고, 여기가 어디더라? 카타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 이 넓은 땅이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럴 텐데요. 잠깐, 요가 선박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거를 그 상징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후티 반군이 이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후티족은 누구이며 왜 홍해에서 배를 공격합니까? 질문하면은, 어, 호- 홍해에서 후티 무장 세력은 18대의 드론과 3대의 미사일을 선박을 향해 발사했고, 이 공격은 미국과 영군 해군 함정에 의해 격퇴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지역의 핵심 동맹국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후티족은 예멘 출신의 반군 단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예멘 내전의 한편에 서 있다. 예멘이 또 내전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반대편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무장 세력은 IS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럼 IS는 순위파라는 얘기고, 후티족은 이 시아파라는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고, 헤즈볼라 요인도 있다. 그래서 자관 그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런 중동에 날아가서 뭔가 그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동분서주 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살레 알 알로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또 그 중에 또 사망을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IS는 이란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비난을 받습니다. 각가지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IS는 순위파 같습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의 전문가 폴 살렘은 분석에서 전쟁은 이미 중동의 많은 지역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위험한 것은 역방향으로의 급격한 진전이 없는 한 분쟁의 시작점과 강도가 앞으로 몇 주와 몇 달 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제가 이제 그 시사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를 어떤 그 인과관계로 한번 자꾸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부터 명확히 기술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 가지고 이 갈등 대립 해소도를 했는데, 이 공동의 목표가 나올 리는 없을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관계, 진짜 대립되는 관계는 B하고 C도 필요 조건인데, 이 필요 조건은 대립 관계가 아니고 D와 전제 조건, D와 D 프레임이 이 대립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필요 조건 B, C는 용인이 되는 건데, 이게 한쪽의 주장이고 이거 한쪽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제가 문제를 명확히 이거로 하나를 그려냈다고 한다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대리포스들은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명확히 한 것이 양극단화라면,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도 좀 극단 생각이 극단화되는지 몰라도 한쪽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걸 해소하겠다고 뭐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지고 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고, 골머리 썩히기 싫다, 너 죽어, 그런 게 많이 생기면 안 되는데, 뉴스를 볼수록 그런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저걸 제거해야 되는데, 저쪽을 내가 살려면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게 조금 제 스스로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멘 수도서 대규모 폭발, 미영 홍해 위협 후티 반군의 공습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혜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뉴스는 시사통신도 워싱턴 그다음에 런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통신원들이 연락을 하는데, 이거 죄송하지만은 외국 보도를 그냥 다 인용해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 수준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외국 로이터하고 블룸버그 통신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는 내용이네요. 이란군 미 유조선 납포 백악관 용납 못할 도발 행위 교탄. 요거는 워싱턴 김직면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얘기했는데, 후티 반군이 헬리콥터인가 뭔가 써가지고 선박을 추적하는 장면을 후티 반군이 제공한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요거가 이제 미국 유조선인데 엄청 길고 크네요. 이게 이제 이란군이 미 유조선을 납포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 홍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기분 좋은 뉴스가 또 하나 나왔어요. 또 멈춰선 중국선 LNG선 한국과 기술 격차 드러나. 박정엽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했는데, 호주 항만에서 구동계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게 돼 중국으로 견인됐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안정적인 LNG 운반선을 양산할 수 있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 우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가지고 뭐 쭉 설명을 하는데, 호주에서도 그 LNG가 생산이 되는 모양이죠. 그거를 수입해가는 모양이에요. 미국 거를 수입을 못하죠. 그러니까 호주 거를 수입을 해가는 모양인데, 또 뭐 러시아 것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뺑 돌아오죠.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그 미쓰이, 일본 미쓰이 OSK 라인에서 그 이 중국 CESI 칭따오, 그 산동반도에 있는 건 뭐예요? 칭따오 맥주하고 청도, 이렇게 되네요. 칭따오 맥주가 맛있는데 그게 원래 독일 기술이거든요. 그 산동반도를 독일이 뭐, 일본이 원래 그 청일전쟁 때 막은 건데 너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삼국이 항의를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일본이 요동반도하고 산동반도를 그냥 고생해서 얻은 거를 그거를 뺏겼죠. 요동반도는 뭐그
기순항인가요? 예, 안중근 의사 감옥에 갇혔던 거기까지도 보면은 러시아풍 그 건물들이 꽤 많이 그때도 벌써 지어져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러일 전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거기는 만주를 러시아가 먹었을 것 같은 역사라는 게 바뀔 리는 없지만은 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없었다면 한반도가 뭐 일본한테 합방도 안 당했을 확률, 그래도 합방은 당했을 것 같긴 한데, 러일전쟁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식민지 통치 시기가 더 오래 갔을 수도 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이건 뭐 사이드로 좀 빠진 얘기가 되네요. 어저께인가 그 뭔가 그 방송한 내용이 기억이 나서 이게 무슨 배가 폭발하는 줄 알았더니 중국 30m 높이의 강력한 로켓을 선박에서 발사했다. 아, 차관 중국이 기술이 LNG선은 고장나고 그러는데 또 뭐 첨단 쪽으로 가서 또 하는 거는 또 꽤 하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그 배에서 로켓 발사를 성공했다. 쫙 올라가는 거네요. 물론 이제 높이가 좀 아주 작은 로켓이지만 실험용으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뭐 이런 게 있네요. 그 SBI 증권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일부 업무정지 명령 18일까지 IPO 주작 조작 금융청.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청은 12일 신규 주식 공개 IPO를 둘러싸고 주가 조작을 벌였다며 인터넷 최대 증권사 SBI 증권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법에 따른 일부 업무정지 명령과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명확히 해서 13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에, 이 IPO 주관사를 지낸 생계 종목에 대해서 상장 후 초과 공모가 이상이 되도록 이 회사 임원의 지시로 투자자에게 매수 주문을 내도록 하고 수탁을 했다, 의뢰를 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 같은 행위는 법령에 금지된 자기적 시세 형성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행정처분을 하도록 금융청에 권고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네요. 일본도 금융청이라는 데가 뭐 당연히 있겠죠.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있으니까. 2024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1위에 한국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유 아쉽게도 2위네요. 6개 나라가 돼 7개 나라? 이것도 세븐이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일곱이 아니고. 어, 저거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세븐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핀란드, 대한민국, 스웨덴이 딱 한 개 나라로 193개 목적지를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런 얘기죠. 어, 쭉 10위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네요. 10위 아이슬란드 185개고 1위가 194개니까 94에서 185빼면 9개 나라 차이뿐이 안 나는군요. 네. 핀란드와 스웨덴은 93개 목적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한국과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자료는 항상 덧붙이는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